이번 시간은 소단원 2단원입니다.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와 물질 순환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에요. 지구 시스템의 우리 계속 지구 시스템을 배우고 있죠.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와 물질 순환에 대해서 배우는 소단원입니다. 그럼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해당되는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여러분 교과서 136쪽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6쪽에 문제들이 쭉 나와 있는데 1번, 2번, 3번이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부터 보면 수권은 대기 중의 수증기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거 꼭 한번 기억을 해주고 넘어갈게요. 수증기 물론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된 거지만 수증기는 기체입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기체고요. 이 수증기를 포함하는 것은 수권이 아니라 기권이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자. 수증기는 기권이다. 물이 수권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생물권은 대기의 조성에 영향을 미친다. 정말 쉽게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쉽게 생각해보면 호흡을 많이 한다.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이산화탄소라는 기체를 내뿜게 됩니다.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지겠죠. 대기의 조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 그래서 맞고요. 디귿 직권은 지구의 겉부분인 지각만을 뜻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직권은 지각에다가 멘틀, 외핵, 내핵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틀렸고 리을 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분포하는 영역이다. 그대로 설명을 잘 해주고 있고 미음 외권은 기권의 바깥 영역으로 태양과 달 등을 포함한다.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니은, 리을, 미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다음 2번 볼게요. 그림 가는 직권의 층상구조, 그림 나는 기권의 층상구조를 나타낸 것이고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입니다. 내핵은 액체 상태이고 대류가 일어나 지구 자기장을 형성한다 라고 했는데 액체 상태이면서 지구 자기장을 형성해주는 거는 외핵이었어요. 틀렸고 니은 멘틀은 규소와 산소 등 가벼운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규소와 산소는 안 배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벼운 규산염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이 규산염 물질을 바로 규소와 산소를 포함하는 물질이었다는 거. 그래서 맞는 문장이 됩니다. 디귿 성층권에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오존층이 존재한다. 맞고 리을 중간권에서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중간권은요. 대류 현상은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굉장히 희박해서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틀린 거네요. 니은 디귿입니다. 3번 그림은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이 있고요. 밑에는 각 현상은 A부터 E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쓰시오.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예시가 나왔을 때 그게 어느 권역 사이의 상호작용인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1번 볼게요. 식물은 호흡과 광합성을 하면서 기체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식물은 생물권이고 기체는 기권에 속하는 거죠. 생물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입니다. 그러면 생물권과
기권. 상호작용 표시되어 있는 거 찾으면 2. 이렇게 답을 찾는 거예요. 2번. 해수면 위에서 부는 바람의 영향으로 해류가 발생한다. 바람, 기권이고, 해류, 바닷물의 움직임이죠. 흐름이죠. 수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권과 수권 사이 바로 B. 마지막 해볼게요. 강물이 흘러갑니다. 강물이 흘러가면서 어떤 영향을 주냐면 암석의 풍화와 침식을 일으킨대요. 강물은 수권이고 이 수권이 암석하면 직권이죠. 직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네. 그러면 C.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의 문제 풀이 연습을 해봤고요. 이제 진짜로 소단원 2단원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그리고 물질 순환을 배우는 단원인데 에너지원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 지구 시스템에 어떤 에너지원이 존재를 하는가를 배우자는 거고요.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그림 교과서에도 있고 학습지에도 있는데 학습지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세 가지 에너지가 나와 있어요. 지금 이름이 적혀 있고 밑에는 그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나와 있는데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에너지 바로 태양 에너지. 아주 독보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것. 둘 중에 지구 내부 에너지가 좀 더 많네. 그리고 가장 적은 것이 조력 에너지다. 그래서 우리 태양 에너지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이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이 순으로 양이 적어진다. 그래서 세 가지 에너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먼저 태양 에너지에 대해서 학습지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1번 태양 에너지. 태양 에너지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동그라미 1번에 쓰도록 되어 있네. 태양 에너지 발생 원인은요. 태양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 융합 반응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태양 에너지는 지구 시스템의 모든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근원적인 에너지다라는 점이에요. 정말 지구 시스템의 모든 요소에 영향을 미친대요. 그리고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아까 확인했어요. 그럼 2번 다시 보면 이 태양 에너지가 지구 시스템 모든 요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4번은 건너뛰고 잠깐 동그라미 5번부터 동그라미 9번까지 이 태양 에너지가 지구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간략하게 정리가 된 부분이에요. 자, 기권에, 직권에, 수권에, 생물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권. 태양 에너지는 기권에서는 구름을 발생시키고요. 날씨 변화를 일으켜요. 결국 기상현상을 일으킨다 라고 하면 되겠고 대기 순환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태양 에너지가 직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직권이 풍화 침식 작용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지표의 지형을 변화시킵니다. 자, 수권입니다. 수권에서는 해수의 순환을 일으켜요. 생물권에서는 대표적으로 빛을 이용한, 태양빛을 이용한 광합성을 하겠죠. 광합성이 이용되어서 생명활동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그리고 동그라미 9번. 최근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한다. 우리 태양열 에너지 판 본 적 있을 거예요. 이런데도 태양 에너지가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렇게 다양한 곳에 정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우리 아까 건너뛰었던 동그라미 4번 내용을 한번 아주 좀 심도 있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뭐에 따라 다르다 라고 합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는 말 그대로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 태양 에너지라고 얘기를 할게요. 우리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어디에 따라 다르다 라고 합니다. 바로 위도예요, 위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런 지구 그림을 그렸던 거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우리 지표면에 도달을 하는데 지구는 이게 구형이란 말이죠. 그럼 저위도와 고위도에 그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는 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듯이 이런 저위도에는 정말 태양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과잉 상태가 되고요. 이 극지방, 고위도 쪽은 태양 에너지가 단위 면적당 더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에너지 부족 상태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추운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을 이제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다시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4번입니다.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양이 위도에 따라 다르다라고 했던 게 방금 그 내용을 떠올리면 돼요. 그걸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바로 이 그래프인데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여기가 적도. 적도가 아까 봤던 저위도, 여기 북극, 그게 아까 봤던 고위도를 의미합니다. 그래프상으로 보면 지금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는 태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예요. 즉 태양에서 우리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다 라고 보면 되겠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구도 태양이 에너지를 방출하듯이 지구도 에너지를 방출을 합니다. 지구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예요. 그럼 쉽게 생각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는 태양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고, 이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구에서 나가는 에너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더 이해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위도 지방, 이 저위도 지방에서 두 에너지 양을 비교를 해볼게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좀 더 크네요. 그래서 저위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더 큽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가 지구에서 나가는 에너지인데, 그러면 결국 들어오는 게 나가는 것보다 더 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과잉 상태라는 거예요. 고위도 지방 보겠습니다. 고위도는 여기예요. 여기에서 지구 복사 에너지와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서 봤을 때 더 큰 건 요거죠. 지구 복사 에너지가 더 큽니다. 즉, 지구에서 나가는 게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보다 더 많다는 얘기예요. 나가는 게 더 많아. 그러니까 에너지 부족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도별로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의 복사 에너지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동그라미 4번으로 다시 올라가면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위도에 따라 다르다. 즉, 이 말은 위도에 따라 에너지 불균형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럼 이 불균형은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요. 위도에 따른 이 에너지 불균형 때문에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일으킵니다. 대기와 해수가 순환되고요. 이 대기와 해수가 순환되는 그 과정에서 대기와 해수가 순환되는 그 과정 속에서 다시 에너지는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위도에 따라 다르고 이러한 에너지 불균형에 의해서 대기와 해수가 순환된다. 순환되면서 고위도와 저위도의 에너지의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한 가지를 배울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태풍입니다. 태풍. 이 태풍에 대해서 학습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학습지 6페이지를 보면 해보기 활동에 태풍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빈칸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태풍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빈칸을 한번 잘 채워보도록 할게요. 태풍 사진이 나와 있는데 날을 보면 우리가 많이 겪어본 그 모습이에요. 굉장한 바람과 많은 비가 내리는 모습이고 가는 그 태풍, 구름의 사진이죠. 이 태풍이라는 거는 여기 보면 따뜻한 바다에서 해수가 증발하여 발생하는 기상현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바다에서 해수가 증발해서 발생하는 기상현상이다. 이거를 한번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봤던 이 지구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위도가 에너지 과잉이고 고위도가 에너지 부족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저위도는 에너지 과잉입니다. 태양 에너지가 많아서 바닷물이 굉장히 따뜻해요. 저위도의 바닷물은 굉장히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수증기로 증발이 굉장히 잘 되겠죠. 바닷물이 수증기로 많은 양이 증발됩니다. 그러면 대기 중에 수증기 양이 많아지고 이 수증기가 결국 기권해서 구름을 형성을 하게 돼요. 이렇게 태풍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름은 고위도로 계속 이동을 하면서 계속 수증기를 공급받아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태풍이 점점 발달을 하는 거고요. 발달을 하면서 고위도 쪽에 엄청난 양의 비를 뿌리게 되죠. 이 태풍의 형성 과정과 그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태풍 형성 과정에서, 태풍 이동 과정에서 에너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작 전부터 보면 바닷물이 수증기로 증발했어요. 여러분, 물이 기체가 되려면 물을 열심히 끓여줘야 되잖아요. 즉 에너지를 가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바닷물은 이 뜨거운 태양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수증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증기가 기권해서 다시 물방울이 되어 구름이 될 때는 이 처음에 액체가 기체가 되는 현상의 반대 현상이죠. 그럼 여기서 에너지가 흡수가 됐다면 여기서는 에너지가 방출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에너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따뜻한 바닷물 속에 있던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 대기 중에 구름 형성할 때 대기 중에 에너지를 방출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에너지의 흐름은 수권에 있던 이 에너지가 기권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름이 고위도로 이동하면서 계속 성장을 한다고 했어요. 이 과정에서 계속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죠. 고위도로 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위도의 에너지는 고위도로 이동하는,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흐름도 살펴봤지만 이 물 자체의 이동을 한번 보면
저위도에 있는 바닷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됐다가 고위도로 이동해서 비로 뿌려주죠. 그럼 고위도로 물이 이동하는 효과까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이동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고 있다까지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결국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이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에너지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해주고 물도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을 해주는 이런 에너지 평형이 유지가 된다라는 게 태풍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학습지에다가 정리를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까 학습지 6페이지 태풍에 대해서 1번, 2번 문제가 있죠. 1번, 태풍을 일으키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은 무엇인가? 바로 태양 에너지고요. 2번, 태풍이 발생하여 강한 비를 내리기까지 에너지 흐름과 물의 이동을 설명해 보자. 아까 설명했던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따뜻한 저위도의 바닷물이 수증기로 증발합니다. 물이 수증기로 증발할 때 열 에너지가 흡수가 되죠. 그리고 이 증발된 수증기가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서 다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구름이 됩니다. 구름이 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자, 먼저 에너지 흐름 정리하면 수권에 있는 에너지가 기권으로 이동한 거 정리할 수 있고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계속 이동하면서 구름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고위도 쪽으로 계속 에너지가 방출이 될 거고요. 그러면 저위도에 이 과잉된 에너지가 부족한 고위도로 이동을 하는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에너지 흐름 정리했고 밑에 물의 이동도 설명을 해보면 결국 저위도에서 증발했던 물이 고위도에 비로 내리게 되는 겁니다. 고위도로 이동하면서 강한 비를 뿌려요. 물을 순환시킨다. 물도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한다. 에너지와 물질이 다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태풍의 현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태양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끝낸 거고요. 우리 지구 시스템 에너지원의 태양 에너지 다음으로 많은 게 지구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가 남았죠. 학습지 6페이지 윗부분에 두 가지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 내부 에너지예요. 지구 내부 에너지가 무엇인가? 정말 쉽게 얘기하면 지구 내부에서 발생한 에너지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지구 내부에서 발생한 에너지. 이게 어떻게 발생하는가? 지구 내부에서 자세히 얘기를 하자면 동그라미 1번에 지구 내부의 방사선 원소가 붕괴돼서 나오는 열,
그리고 지구 형성 과정, 원시 지구가 형성될 때, 그때 생성된 열 등등에 의해서 지구 내부 에너지라는 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지구 내부 에너지가 우리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하겠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외핵의 운동. 대류. 외핵의 대류가 일어나서 우리 지구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거 배웠는데 이 외핵의 대류를 일으키는 게 지구 내부 에너지고요. 두 번째는 멘틀 대류. 멘틀은 고체 상태라고 했는데 고체이지만 유동성, 즉 움직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멘틀 대류를 지구 내부 에너지가 일으킵니다. 그럼 멘틀이 움직이면 멘틀 바로 위에 있는 지각이 분명히 영향을 받겠죠. 지각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여기 있는 지진, 화산 활동, 그리고 판의 운동 등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한 현상들이다. 이게 지구 내부 에너지라는 게 태양 에너지보다는 훨씬 적은 양이지만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적지는 않다라는 걸 요 두 가지 사례를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조력 에너지. 조력 에너지는 발생 원인을 보면 달과 태양의 기조력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하면은 우리 바다에서 밀물 썰물을 일으키는 힘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조력 에너지는 밀물 썰물을 일으키는 힘이다. 달과 태양 때문에 그런데 뭐 태양이 훨씬 더 크기는 하지만 달이 지구에 굉장히 가깝게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보다는 달이 우리한테 조력 에너지가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그 두 번째 줄에 거리가 가까운 달 그리고 거리가 먼 태양 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조력 에너지는 달의 영향이 더 커요. 그리고 조력 에너지에 의해서 밀물과 썰물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지구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해수면의 높이가 변화한다. 그래서 갯벌도 생기죠. 그리고 해안 지역입니다. 지연이 아니고 붙여주세요. 지역. 해안 지역 생태계와 지형 변화에 영향을 준다. 이게 바로 조력 에너지다. 여기까지 하면 지구 시스템 에너지원,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까지 다 학습을 했습니다. 에너지에 대해서 다 배웠다면 이제 이 두 번째 소단원의 마지막 내용은 지구 시스템의 물질 순환이에요. 물질 순환이라는 건 결국 지구에 있는 어떤 물질이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순환한다는 거예요. 그 순환하는 물질들 중에서 주요한 세 가지 물질이 어떻게 순환을 하는가를 본다는 건데 물, 탄소, 암석 이 세 가지가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이번 시간에는 이 물의 순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까지 볼 거예요. 학습지 7페이지를 보면 물의 순환 과정이 그림으로 나와 있고 밑에 표가 있는데 이거는 그림을 보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밑에 표에다가 정리하는 식으로 배울 거예요. 이 그림을 먼저 볼게요. 자, 알파벳 적혀 있으니까 순서대로 A부터 보겠습니다. 자, A의 현상은 한번 읽어볼게요. 바다, 강, 호수 등의 물이 태양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수증기가 되고 있어요. 자, 이 현상입니다. 이 현상이 그러면 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으면 돼요. 바다, 강, 호수에 있던 물이, 즉 여기 있던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은 수권이고 수증기가 되어서 날아가는 건 기권으로 날아가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 A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현상에서 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다. 수권에서 기권으로 이동을 한다. 그 내용을 밑에 표에다가 이 A 옆에다가 방향을 쓰는 거예요.
물론 하얗게 써져 있지만 안 써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위에다가 써봅시다. 수권에서 기권으로 물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옆에는 뭐 쓰냐? 여기 박스에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쓰면 돼요. 같이 한번 써볼게요. 바다, 강, 호수물이 태양에너지를 흡수하여 수증기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B, 수증기가 응결을 했어요.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비나 눈이 되어서 지표로 이동한다. 즉 수증기가 구름이 됐다가 비로 돼서 땅에 떨어진다 라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수증기는 기권에 있던 거잖아요. 기권에. 이게 지표. 땅으로 떨어진 거니까 직권. 그래서 이거는 기권에서 직권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고요. 옆에는 그대로 쓰면 되죠. 수증기가 응결. 그래서 구름이 형성됐고 비나 눈이 되어 지표로 이동한다. 똑같이 쓰면 되겠습니다. C는 안 보이는데 여기서 쓰는 게 빠졌어요. 자, 이 부분에 C라고 써줍시다. C. 자, 그럼 이 C 현상을 보면 화산활동으로 방출된 수증기가 기권으로 이동했다. 화산활동에 의해서 수증기가 나왔대요. 그럼 원래는 애초에 직권에 있던 물이 기권으로 방출된 거니까 이 이동 방향은 C는 직권에서 기권으로 물이 이동했다. 이렇게 정리하고 옆에 그대로 씁시다. 화산 활동으로 방출된 수증기가 기권으로 이동한다. 이제 D. 지표와 바다에 내린 강수의 일부가 생물체에 흡수된다.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바다에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두고 바다에 내린 강수의 일부가 생물체에 흡수된다. 그럼 바다는 수권이고 생물체는 생물권이니까 수권에 있던 물이 생물권으로 간 거예요. 수권에서 생물권으로 옆에는 내용을 그대로 쓰기. 마지막 2는 식물의 증산작용. 증산작용은 우리 그 상호작용 표 채울 때 한번 얘기를 했었던 거고 식물 속에 있던 물이 수증기가 돼서 이제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증산작용입니다. 그러면 생물권에 있던 물이 수증기가 돼서 기권으로 나가는 거죠.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마지막은 같이 써볼게요. 식물의 증산작용. 이렇게 우리가 물의 순환 과정, 어떤 권역에서 어떤 권역으로 물이 이동을 하고 있는지, 그 예시가 무엇인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이 순환할 때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물이 순환을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 물이 태양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증발을 해서 수증기가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결국 물의 순환은 태양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우리 그림 위에 있는 동그라미 1번 물의 순환에서 물을 순환시키는 에너지원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태양에너지라고
라고 하면 되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물의 순환 과정에서 무엇도 순환한다. 물이 순환할 때 뭐도 순환한다. 아까 그림을 다시 보면은 자, 바다에 있던 물이 이제 증발을 하는 거예요. 이 증발을 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를 하죠. 그리고 증발된 이 수증기가 구름이 만들어질 때는 다시 에너지를 기권에다가 방출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수권에 있던 에너지가 기권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이렇게 물이 이동하면서 에너지도 같이 흐른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물의 순환 과정에서 에너지도 순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동그라미 3번. 물은 직권, 기권, 생물권과 상호작용하면서 순환한다. 라고 했던 게 그 우리 그림으로 계속 봤던 내용입니다. 순환하고 있어. 돌고 돌고 있어. 그 동그라미 4번. 표 밑에 보면 동그라미 4번이 있어요. 물의 평형이라고 해서 각권은 물을 얻은 양과 물을 잃은 양이 같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수권의 입장에서 봅시다. 수권의 입장에서 보면 수권에서 빠져나가는 물이 있고요. 그리고 뭐 비로 내린 듯이 수권으로 들어오는 물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수권에서 빠져나간 그 모든 물의 양과 수권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의 양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권도 마찬가지. 기권에서 빠져나가는 물의 양과 기권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구 전체의 물의 양은 일정해요. 그 상황에서 기권에 있던 물이 수권으로 이동하고 수권에 있던 게 뭐 생물권으로 가고 생물권에 있던 게 기권으로 가고 기권에 있던 게 직권으로 가고 서로 이동을 할 뿐이지 지구 전체 물의 양은 일정하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지구 시스템 전체 물의 양은 일정하다. 우리가 여기까지 물의 순환 내용을 전부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진도를 좀 많이 나갔는데 듣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그 교과서로는 우리 120쪽부터 123쪽까지 진도를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복습을 할 때 학습지뿐만 아니라 교과서에 해당 내용도 꼭 한번 같이 읽어보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